뭐? 군인한테 3,000원을 더 내라고? 야! 중령이야! 잘 들어라! 너희들 나라 지키느라 춥고 배고프고 인정 못 받고 억울 안 해! 애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보자는 거 아니야? 야 매니저! 앞으로 군인 오면 서비스 튀김도 주고 치밥도 주고 콜라도 주란 말이야! 알았어? 극하면 적자야. 이왕이면 애국이라는 좀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적자, 성공하면 마케팅 아닙니까? 이게 기본 구성이야. 빨리 먹어. 둘이 왔니? 빨리 먹어. 자, 이거는 이제 부사관들에 대한 내용인데 볼게요. 자, 이제 어떤 분께 적어주신 내용인데 이게 좀 가슴 아픈 내용이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거 올라가기 전부터 저는 원래 이분이랑도 연락을 했었고 제가 아는 분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후반각지 고생하고 계시는 선후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과연 우리 국방부는 육군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라는 내용인데요. 왜 우리는 변화하는 정책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군 내부가 아닌 인터넷에 검색해야 알고 유튜브 같은 언론 등 사회 매체 속에서 군의 소식을 접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적어봤다. 자, 본론으로 육군은 진급자 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고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급에 영향은 없고 진급하면 그들이 공들이고 정보 썼던 부대를 떠나야 하며 떠나기 싫은 인원들은 진급을 미루기 위해서 본인 자력에 스스로 흠집을 내며 관련된 필수 과정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신검도 안 받고 일부러 어떤 분은 진급하기 싫어가지고 체력 검정을 안 받는다거나 일부러 성교육, 성인지 교육을 안 받는다거나 표창을 일부러 안 받는다거나 평정을 일부러 긁어달라고 하는 등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진급한 사람은 떠나지 않으려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떠나지 않는 방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상의하여 군생활을 계속했을 때 실리를 따지기 시작했다. 와이프 직장 월급에 따라서 부대 이동을 하지 않고 전역을 하는 등 이번 진급은 네가 해라 나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등의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진급하면 기쁜 소식인데 나 진급하고 싶지 않아. 너가 진급해. 너가 가. 나 진급하면 이사 가야 되잖아. 이러한 웃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상사진 원사진이 전역을 결심했을 때 그 마음 과연 어땠을까? 단 한 번이라도 헤아린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큰 이슈로 떠오르는 사안이 바로 진급자 교류에 대한 부대 이동입니다. 라는 내용인데 또 보겠습니다. 장기 근속자 교류보다 훨씬 더 못한 인력난에 허덕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정책을 1년 정도 시행했는데 단연컨대 이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체크하고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기혼자들은 진급 강제 교류로 인해 이사에 따르는 문제점 감사합니다. 5,000원 3,000원 감사합니다. 다시 요즘 세대들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체크하고 자유롭게 표현을 합니다. 기혼자들의 진급 강제 교류로 인한 이사에 따르는 문제점 이사 시 집은 제대로 구할 수 있는지, 군 아파트, 민간 아파트, 전세자금 지원은 잘 되고 있는지, 이사 후에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 이사 후에 인터넷비나 정수기, 비대, 에어컨, TV 설치 수많은 비용들이 또 재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사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군인이나 군인 플러스 민간인 부부의 지원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홀로 양육 군인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는지, 와이프가 혼자 지원한다거나 했을 때 최전방 부대의 각종 수당 지원은 어떠한지, 최전방 후방 부대의 교육 요건은 어떠한지, 아이들의 교육 요건이죠. 최전방 부대의 부대원으로서 진급 시 과연 정말 나는 원하는 후방 부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 이방 올라가는데 고생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 5년만 지나면도 내가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안정감을 찾는다는 거죠. 가족의 직장과 연계된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는가? 와이프나 남편의 경력 단절 등을 따진다는 거죠. 자, 그야말로 옛날 가부장적 중심의 예전 군대는 모든 가족들이 군인 아빠를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시대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제 군인 아빠를 안 따라다닌다는 거죠. 한참 전에 바뀌었죠. 기혼자의 지역 이동에 따른 리스크도 살펴봐야 된다. 군인이니까 무조건 가라. 이 부분에서 이미 이사를 많이 다녔던 선배님들 나 때는 이사를 몇 번이나 했어. 나 때는 이 정도 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쓸데없는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쯤에서 장교 포함해서 질문을 드린다. 선배님들은 이사 수십 번 하고 부인과 아이들 적응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았냐? 그것은 70, 80년대 강제 교류 기법이라 생각한다. 제가 군생활 시작한 지가 2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똑같은 수준을 얘기한다니까 참 암울하고 답답합니다. 자, 이러한 교류 방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급자 교류의 폐지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도 해야 된다면은 진급 교류에 있어서 전후반 교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강원도 GOP 부대에 10년, 20년 이상 근무했는데 진급자 교류로 경기 북부 GOP에 가는 것이 정말 이게 우리가 이해했던 진급자 교류가 맞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 또 각종 수당 체계 현실화, 그리고 이사지원비, 뭐 전세자금 지원, 군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완화, 특별 완화, 당직금을 포함한 부대 내 시간의 근무 시간을 뭐 인정해주는 여러 가지가 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상호사들이 움직인다. 이제 혼자가 아닌 가족 전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구상은 해봤냐? 진급을 마다하는 인원은 없겠지만 현 제도 때문에 원치 않은 이동으로 인해서 개인의 미래 설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는데 전후반 교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이 문제가 있죠. 사실은 전후반 교류 저는 어느 정도 찬성은 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전후반 교류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후반 교류를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군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작전이나 인사 쪽에서는 전후반 교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복지나 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혀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한 리스크나 그러한 부담은 현역 군인들,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그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집을 구해. 니들이 알아서 알바노 해버리는 이 상황이 과연 지금의 우리 군에서 버틸 수가 있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전방으로 보내주거나 최소한 가기 싫은 곳을 보내준다 그러면 그 인원들만으로도 최소한 전세자금 지원 대출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잖아요? 후방은 그래도 후방은 너네들 후방 경기 나으니까 최소한 전방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세자금을 그쪽에 밀어줘야 되는 것이 맞죠. 혹은 그쪽에 월세자금 지원이나 그쪽에 생활비 지원이나 더 챙겨주는 게 맞죠.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고생하는 만큼 그만큼 가족이라도 복지를 더 누리는 것이 우리가 더 맞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만 전방에 지금 사람이 부족하고 없다는 이유에서 강제로 교류한다는 것은 후배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게 과연 말이 맞는가? 과연 맞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방의 캠프화, 강원도든 경기 북부든 지금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캠프화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고생하더라도 해군들은 그래요. 해군들은 모항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내가 평택으로 가고 내가 진해로 가더라도 가족들은 그 베이스 그 캠프에서 아파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해요. 나는 평택에 있어도 가족들은 진해에 지낸다거나 나는 어디에 있어도 가족들은 목포에 지낸다거나 그래서 나만 고생하면 돼요. 나만. 근데 이거 육군은 그럴 수 없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은 집도 이사 가야 되잖아요. 숙소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 우리가 해봤냐 이거야. 왜 그냥 작전만 인사다 군인이다 내 알바 아니고 복지 내 알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만 그냥 돌려버리니 그거 이동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부담이 되고 가족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게 맞잖아요. 그럼 팩트가 맞습니다. 진급자 교류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보면은 나 부부군인도 민간인 배우자를 부부도 현실적인 그 육아에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군인이니까 빨리 결혼하고 무조건 결혼하고 애를 많이 낳아라. 요즘 같은 비출산, 요즘같이 출산이 없는 대한민국 국가에서 군인들의 출산율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솔직히 말해서 좋은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어도 아이를 3명씩이나 낳는 부모가 있냐? 뭐 아이가 셋이면 좀 교류를 지연시켜 주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몇 %나 되는 생각을 하냐?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좋고 사랑해서 낳는 것이지 내가 이거 진급 교류에서 이동 안 하려고 아이를 셋이나 낳는 거 아니겠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는 군인들의 이사 문제와 양육 문제들을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과연 육본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귀 기울여주고 있는가? 후속 대책은 있는가? 하지만 결론은 아니다였다. 이제 군에서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제안하는 것은 그럼 군에서 육군 내에서 주말 부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그리고 군인 아빠 엄마 중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명단이나 통계가 있는가? 그런 통계가 없으니까 관심도 없을 것이다. 정말 홀로 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는 엉망이다. 해년마다 제시되는 일과 가정의 양립 복지 자료를 보면 여군이 임신하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당직근무 편성이나 훈련 관련해서 아이를 누가 돌보는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문제가 많은데 말로는 일과 양립 과정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명단이나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나 있냐? 아마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분의 좀 내용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홀로 양육자입니다. 홀로 양육자고 제가 알기로는 와이프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별했습니다. 근데 그 와이프분이 사별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엄마를 사별했을 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아이가 중3, 중1이면은 당연히 부모의 손이 필요합니다. 옛날처럼 6.25 때 아니에요 지금. 그 6.25 때처럼 뭐 몽실 언니가 뭐 초등학교도 안 된 언니가 동생 업어가서 키우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중3, 중1인데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나셨습니다. 왜 아이들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사 다니기도 싫고 그래서 거기 집을 구했거든요. 원래 있던 부대에서. 근데 거기 아이들끼리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끼리.
아이들만 남겨두고 그 아버지는 혼자 와서 아이들을 방임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밥은 먹었는지 혹은 빨래는 했는지 간식은 먹었는지 챙겨주지도 못하고 진급교류에서 이동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고충부사관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고충부사관에 대한 제도도 문제가 있어요. 이분 와이프는 안 좋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매년 지휘관들과 매년 육본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매년 그들 앞에서 우리 와이프가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라고 매년 그 아픈 기억을 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매년 통과가 돼야 연명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고충부사관이 신청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참모총장한테도 제발 살려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참모총장이 규정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혼자 떠나셨는데 이 자체가 너무 끔찍한 일이죠. 여군들도 만약에 성폭력이나 그러한 걸로 고충부사관을 신청을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고충부사관인지.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지휘관이 바뀌고 1년에 한 번씩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러한 일로 세상을 떠났고 그거를 아이들이 목격을 해서 아이들이 트라우마에 갇혀져 있고 그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만 아이들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중3, 중1 아이들만 내비로 두고 이 상사님은 전방으로 떠났습니다. 이건 솔직히 저라면 당장 전역을 했죠. 저라면 당장 전역을 했을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내 지휘관과 인사 담당자들에게 매년 내가 죄인이 된 것 마냥 그들 앞에서 소명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치욕스럽고 매년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라고 호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진짜 좀 고민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근데 아이들을 두고 이제 아버지는 혼자서 올라갔습니다. 퇴근하면 아무도 없는 숙소에서 문득 나는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여기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자괴감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의 상황이 어떤 느낌인지 모를 것이다. 그렇다고 6번의 실무자 탓만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명령 처리하고 고충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결정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규정의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밀려드는 서운함은 어쩔 수가 없다. 내 청춘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 일한 대가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몇 년 뒤면 군대에 보내야 될 텐데 이런 군대에 보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솔직히 저는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정부와 언론을 자극시킬 수 있고 국민적 여론과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슈화하여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특성상 꼭 일이 터져야 후속 조치하는 것처럼 저와 아이들의 생명의 위협과 같은 그런 순간이 오면 관심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방부 우리 육군은 군인과 양육의 환경에 있어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관심 있는 건 전방으로 보내느냐, 후방으로 보내느냐, 초급간부 임관료는 어떻게 되느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혜 같은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육군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정방부대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혼자 삭히다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이젠 아이들 곁으로 가겠다.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군인은 국가 또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1년 만에 온몸으로 깨닫고 더 늦기 전에 가족 곁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저는 올해 초 이러한 상황을 참모총장에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육군에 홀로 양육자가 1000명 정도 됐는데 개개인의 모든 여건을 살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군 간부들이 2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육군의 홀로 양육자는 1000명, 고작 1000명의 복지를 해결하지 못해서 수만 명으로부터 전역이라는 답안지와 초급간부 미지원 사태로 대가를 지불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은 법적 보호의 대상입니다. 법적 미성년자이며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야 받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사회적 복지는 한부모 가정과 같이 차상위 계층은 법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복지수단과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많이 동떨어져 있고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안 하는 것인지 눈 감고 기다는 그런 형태들을 겉핥기식 복지만 하죠. 정말 겪어봐야 아는 것일까요? 이혼과 사별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홀로 양육 군인들은 이러한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사별을 한 군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후방에서 오래 근무하겠다고 부사관 중에 고충부사관이 꿈이라서 와이프를 해하진 않습니다. 근래에 한부모 정책이 살짝 바뀌었죠. 만 8세에서 만 13세로 제가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물론 국방부 자체적으로 고심을 하셨겠지만 인권위에서 최소한 개입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초 개정 요구안은 법적 미성년자까지였는데 군 당국은 특정 지역 위주의 인력 집중, 인사 운영에 차질이 된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사 운영에만 관심 있는 모습이죠. 많이 아쉽지만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하며 그나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의 박수를 보내고, 저는 혜택받지 못했지만 저와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인권위에 제소를 하셔가지고 그 나이가 좀 높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때는 만 18세였는데 만 13세로 좀 올라갔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정말 많이 변해야 된다. 한마디로 복지가 안 좋고 인사관리 수당체계가 엉망이니 초급 간부들의 예비자원들은 불보듯 뻔하다. 자신들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군대 조직에 이탈, 미지원하는 것이다. 더 이상 입대해봐야 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우리 안에서 쉬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봉급 안 주면 군생활 하실 간부님 계신가요? 애국심만으로 군생활 간부님 계신가요? 애국심 프레임만 씌우는 위선자 같은 가스라이팅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조언과 건설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은 지켜나감과 동시에 불편함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규정입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한 번 더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부사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초급 간부들의 급여는 병사보다 좀 많이 좀 받게 해줘라. 반짝이는 초임하사 임관시 주는 단기복무 장려수당 이런 거 주지 말고 단기복무 장려수당 주면서 현혹하고 써먹고 버리는 초급 간부 정책을 좀 멈춰줘라. 더불어 직업적 메리트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과 소방처럼 직업의 안정성 얘기하시고요. 실적 급여 수당을 좀 많이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좀 이거를 좀 보고 많은 부사관분들이 동요를 하셨는데 저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이 고충부사관 관련해서 정말 끔찍하죠. 이분은 와이프분이 안 좋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정신과 진료를 좀 받았고 트라우마 관련해서도 그것도 있고 이 사연의 주인공은 걱정을 또 합니다. 왜냐면 그날이 본인이 당직 근무를 쓰시는 날이셨거든요. 그날 그런 일이 발생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 눈물이 나서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이 연락이 안 되거나 혹시나 그러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충 부사관인데 이것을 외면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자신의 아픔을 매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꺼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적으로 가혹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팠어요. 아파서 고충부상이 됐다면 아프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것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떠나간 내 가족이 돌아오는 일이 아닌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고충부상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걸 인격 살인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아파서 고충부상이 된 거는 병이 나으면은 진단서를 내면 되는 건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단기 하중사들은 전역을 안 합니다. 다시 할게요. 좋아지면 전역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육군 주임원사 선배님들 이게 어려운 일이냐? 육군 주임원사 분들도 힘이 없죠. 육군 주임원사가 과연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육군 주임원사님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육군 주임원사님들도 힘이 없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후배님들이 댓글 단 겁니다. 충분히 공감한다, 마음이 아프다,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감명 깊은 길이었다. 저도 느낀 바 상급부대 저출산 기조 와중에 다자녀 가족이 많다며 격려해 주었던 모습도 보았으나 정작 가족 수당은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매 분기마다 중장기 부사관들이 800명씩 전역을 떠나고 있죠. 이제 정말 말씀만으로도 고생한다 필요 없다. 고생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부사관으로부터 나옵니다. 또 이야기해 주시고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 군을 지키는 거는 부사관이 지키는 게 맞죠. 장교들은 계획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실제로 뛰고 움직이는 사람은 부사관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사관들이 죽으면 우리 군은 망한 겁니다. 우리 부사관이 죽으면 군이 망한 거예요. 사실은 기능을 상실한 거죠. 허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허리가 삐끗하고 허리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는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 해주시고 또 힘내라. 진급 자격으로 재공문이 나온다고 했는데 인사사령부 내년에도 유지된다고 들었다. 강제보다는 설문 등으로 애로사항을 접수받아서 희망하는 인원, 미희망하는 인원을 파악하고 있다.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진급 자격으로는 계속 시행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마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시행할 것 같고요.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 입장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3군단의 공석이 너무 많아서 교류가 힘들다. 3군단은 못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 번 들어갔는데 못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분은 하사부터 강원도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진급 자격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또 이야기하고 싶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그러면은 우리가 3군단의 캠프화를 진행을 해야 돼. 사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내용을 다 보고 합시다. 다 보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나오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혼뿐인가라는 생각까지 했다. 그 다음에 본인도 강원도로 전입 와서 기러기 아빠를 2년째 하고 있다. 저도 매일 퇴근해서 아무도 없는 독신자 숙소에서 우둔편히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다. 처가 많이 아프다. 이런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제가 원망스럽다. 저는 진급자 교류가 아닌 장기 근속 교류로 올라왔다. 제가 후방에서 버틴 것을 전혀 아닙니다. 후방에도 부대들은 격오지 미교류로 되어 있어서 합산되지 않아
후방에서 19년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근무하면 정말 많이 느낀다. 후방과 전방의 차이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화이팅 뭐 이런 내용 나오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100% 공감한다. 뭐 당장 전방 근무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게 손쉽고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법이다. 뭐 적의 침투나 우발적인 상황이 몇 시간 전까지 알지 못해 간부들을 붙잡아두는 것은 60년 전의 방법이다. 저도 이거 공감하고요. 뭐 위수지역 관련해서도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뭐 내용이 많습니다. 06군번 기억하십니까? 진급 장기망자가 남아돌 때 그때는 복무 연장 1년에서 3년으로 하고 장기 여부가 결정되고 다 왜 하냐 할 사람 널려있고 젊은이들이 쓰고 버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뭐 복무 연장 후 장기가 안 되면은 28살에 전역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진급했는데 진급도 안 했는데 장기를 시켜버렸다. 자, 이거 진급제도도 좀 문제가 있는데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군인은 국가 또한 지키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하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이번에 또 부사관들 최근에 진급을 했죠. 중사 진급 내용이 나왔어요. 중사 진급 내용이 나왔는데 기가 막힌 내용이 뭐냐면은 장기가 됐는데 진급이 안 돼. 아이씨, 무슨 소리? 장기는 왜 된 거야? 장기는 아니 하사 3년 차야 이 친구가. 장기는 왜 된 거야? 이 친구는 군에 앞으로 오래 남아야 될 친구기 때문에 장기를 시켜준 거죠. 근데 오히려 내일 모레 전역하는 친구들은 중사로 진급을 했고, 이 친구는 4년 차구나. 4년 차인데 진급이 안 됐어. 중사 진도 아니야. 만 3년 하사야. 4년 차인데 하사야. 근데 누구는 4년 차에 중사를 달아. 전역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현타가 오는 거죠. 아니 하사를 4년 동안 하라고? 근데 월급이 200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임관을 24살에 하다거나 대학교 나오고 26살에 된 친구들은 나이가 30이 다 돼가는데 월급이 200이 좀 안 되는 거예요. 환장이 벌릴 일이죠. 환장이 벌릴 일이야. 장기는 됐는데 진급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장기를 시켜놓고 단물만 쪽 빨아먹고 내 하사로 부려먹고 마지막에 중사 진급 시켜줘. 어차피 이 새끼는 군에 남을 새끼니까 어차피 얘는 군에 남을 놈 아니야. 진급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 싸게 하사로 부려먹으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야 이 친구들이, 부사관들이. 그럼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씨발 장기 괜히 했네.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냐, 장기를 괜히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사들이 내 장기를 왜 했어? 야 장기 하니까 진급을 안 시켜주네? 나 다 잡은 물고기다 이거야? 나 전역할래. 후배들한테 장기 넣지 마. 어차피 진급 안 돼. 장기 넣는다고 너 진급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중사를 4차, 5차까지 4차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3차, 4차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장기가 됐다니까? 장기가 됐다고. 장기는 1차에 됐는데 진급이 안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자, 아무튼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으면서 간부들이 현타가 오면서 후배들한테 절대 장기 넣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좀 이건 좀 의아합니다, 저도. 좀 의아해요. 자, 우리가 지금 결국 이거를 봤을 때 이제는 왔습니다. 제가 김상호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뭐가 현실이냐? 전방에 캠프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전방에 유유부지가 많아요. 남아도는 땅들이 많습니다. 국방부에서 버려진 부대가 많아요. 그래서 좀 민간인들이 흉물이다, 지나가는데 부대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흉물이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버려진 부대들이 많습니다. 그 부대 땅들을 팔아먹든 엿바꿔 먹든 강원도한테 귀속을 시키든 뭐하든 그걸 다 한데 모아서 강원도 3군단 지역에 캠프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캠프화 할 수 있습니다. 캠프화 혹은 타운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군인 가족이 다 거기 살게 하고 거기서 가족들이라도 행복한다면, 그리고 그냥 집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이야기해서 군인 자제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군인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군인 학교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 패러다임이 단순히 집만 지어줄 문제가 아닙니다. 군무원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거기는 국제학교급으로 급을 올려줘서 선생님들도 좋은 수당을 주고 외국인 원어민 교사 꽂아놓고 군무원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교육령이 된다면, 그리고 거기는 돌봄 학교, 이제 방과 후 돌봄 서비스까지 포함을 해서 아이들도 케어할 수 있는, 군인 엄마 아빠들 갑자기 비상 소집되거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이들을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개념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타운화 학교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멀리 봐야 된다는 거. 단순하게 집만 지어주고 단순하게 숙소만 잘 지어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러한 비상 소집이 됐을 때 군인 가족들이 갑자기 출동을 하거나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직장에서 인원이 많은 직장에는 어린이집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군은 그런 거 안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앞으로 군의 복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출산율이 박살났다며. 군인들 출산율 잘 낮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단순하게 그냥 아파트만 지어주는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캠프화가 안 된다면 타운화까지는 가야 돼. 타운화. 우리 군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타운화를 조정해줘서 거기 안에는 학교까지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시 대피도 되는 거예요. 전시 대피. 도발 대피도 되는 거고, 도발했을 때 군인 가족들 어디 대피할 건데?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타운화가 된다면 군인 가족들이 모여 살고 거기에 교육까지 지원해준다면 가족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육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육에 대해서 잘 만들어줘서 그 누가 봐도 와 군인 가족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있구나. 와 군인 가족 부럽다. 봉급은 적더라도 복지가 뛰어나서 우리 가족들이라도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곳에서 지낸다면 군인들이 고생하는 거 힘들어합니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남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3군단 산악자위 어때? 산악자위. 야 이런 거는 돈 써야 되는 거. 자이 아파트 살아. 산악자위. 그래서 군인 아파트 안에 뭐 수영장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산악자위 어때? 산악자위. 산악순살자위가 아니야. 산악자위. 마운틴자위 좋네. 얼마나 좋냐고. 군인 아파트가 자이 아파트고 거기에 뭐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럼 가족들이 이사를 안 간다니까. 남편도 이사를 못 가. 힘들지만 야 나 자이 살아. 야 좋다. 끝내준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니까. 마음폴의 자이 아파트? 아니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편하게 살아,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그만둘 사람들 있어? 돈을 적게 벌더라도? 그거에 대한 우리가 기회비용이 제출되는 거잖아. 강원도 땅 현실성 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출퇴근 30분 거리에는 다 마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중간 단계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 사람 없다고 난리고 지금 다 무너진다고 난리인데 이거를 반대할 것 같아. 지금 지방에서는 교도소라고 난리. 교도소. 지방에서는 제발 교도소라도 지워주세요라고 한다니까. 사람 지나다니면 지방 어르신들이 좋아해. 왜 사람이 다닌다? 우리 마을에 사람이 있네? 그 정도로 지금 지방 소멸이 빨라지고 있는데 왜 이게 어렵냐고. 교도소도 지어달라 그러는데 군인들을 지원해 주는데 교도소 죄인들은 돈을 안 쓰잖아. 군인들은 퇴근하고 돈 쓸 거 아니야. 아 답답해. 지방이 거부할 것 같아. 지방 다 손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한다고. 우리 지병으로 와주세요. 우리 지역으로 한다고. 요번 총선 때 이야기가 나와야 돼. 총선 때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바로 군의 캠프와 군의 타운화야. 제가 요번에 지방 총선에서 그런 얘기 해야 된다니까. 강원도 쪽이나 전라도나 경상도 다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어야지. 경기도는 솔직히 필요 없지. 경기 북부나 파주 쪽이나 이게 엄청 중요하다니까. 강원도 강릉 쪽이나 강릉 쪽은 좀 빡세고 강릉 너무 머니까. 고성에 지금 땅이 어마어마한데 땅이 남아 돌아요. 고성에는. 고성에 아무것도 없어. 가봤어? 고성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다고. 고성에 가봐. 올라가봐. 땅 텅텅 비어있어. 푸르른 소나무밖에 없어. 고성에. 거기에 타운화 만들면 되는 거야. 거기에 고성에만 타운화 돼봐라. 그러면 속초까지 이제 뭐 시내를 속초로 가겠지. 그럼 고성에 시내가 생길 거야. 고성에 있으면은 그러면 3군단 춘천 어디야? 인제까지 커버가 돼. 출퇴근. 고성에 만약에 타운화가 돼 있어봐. 그러면 고성에서 인제 출퇴근 할걸? 간부들이? 화천도 출퇴근할걸? 간부들이 거기에 다 모여 살고 그래서 좋은 곳에 산다 그러면 단순하게 지어주는 게 아파트만 지어줄 게 아니라 완전 타운화로 해서 사람들 입이 쩍 벌어지게 된다니까. 우와 소리가 나와야 돼.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이제는 그냥 돈으로 야 월급은 주면 끝이야. 날라가 버리잖아. 애들 뭐 당직 뭐 돈 주는 애들이 그것 때문에 오는 거 같냐? 단순하게 그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 그 날라가 버리는 돈이야. 솔직히 말해서 시설에 투자하면 평소 쭉 가는 거잖아.